2026년 상반기 부산항만공사 필기시험 중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에 대한 문항풀이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문항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형별 대표 문항 한 가지씩 풀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항만공사 현업과 유관한 문항으로 구성합니다. 문항 유형은 피셋형과 모듈형이 혼합된 유형입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총 5개 영역 50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항만공사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피셋형과 모듈형 문항이 혼합되어 구성됩니다. 피셋형과 모듈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셋형의 특징 첫 번째는 응시자의 단순 암기력이나 배경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인 독해 및 이해력, 논리적인 사고력과 정보 해석 및 추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나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료 기반 사고력과 실전형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모듈형의 특징 첫 번째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개념과 절차,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조직 이해 등 보편적 직업 기초 능력 영역에서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부산항만공사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를 유형별로 한 문항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유형입니다. 본 문항은 의사소통 능력 중 문서 이해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부산항만공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 속에서 선지에 사용되는 핵심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어 오답을 유도하는 방식의 함정을 포함한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풀이 시간에 쫓겨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은 문항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선지의 주체와 목적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분석해내는 사실관계 파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중심 내용뿐만 아니라 세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과 공동 R&D를 통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LNG 하이브리드 스트래들 캐리어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목적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앞전 발전 시스템은 항만 게이트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압력과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아닌 비펙스에 적용될 경우 연간 약 375메가와트 시의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 공법인 친환경 모듈형 포장 블록은 기존 공법 대비 부두 운영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부두 운영 효율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자원관리 능력 중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계산하는 문항으로 제시문에서 제시된 자료의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보기에 제시된 대관 비용과 관련된 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관 비용을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자료의 시간표를 분석하여 소요 시간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할증 요율을 계산하여 최종 예산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관리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원관리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자원관리를 위한 조건, 할증 요율, 대관비 부여 단위 확인과 관련한 계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타임라인별 소요 시간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 날짜가 목요일이므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공연 시간은 1부 45분, 2부 40분, 중간 휴식 20분으로 총 1시간 45분입니다. 장소 선정 고려사항에서 연주회 전날 오후 5시부터 대관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 예정된 음악회 종료 시간 이후 2시간 뒤까지 대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추가 대관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 종료가 예정된 오후 9시 45분으로부터 2시간 뒤인 오후 11시 45분까지이고 결국 대관이 되어야 하는 시간은 전날인 24일 오후 5시부터 공연일인 26일 오전 12시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대관이 필요한 총 시간은 24시간 더하기 7시간, 즉 31시간입니다.
대관 비용은 기본 대관 7시간에 대하여 1,300만 원 이후 시간당 기본 대관 비용의 15%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1,300만 원 더하기 195만 원 곱하기 24시간, 즉 1,300만 원 더하기 4,680만 원으로 최종 금액은 5,980만 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리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수리 능력 중 도표 분석 및 도표 작성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제시된 자료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질을 묻는 문항입니다. 표 하단의 각줄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병합하고 합산된 수치를 바탕으로 비율과 수치 간의 격차를 계산하여 그래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수리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래프의 정확성을 검증함으로써 도표 분석 및 도표 작성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으므로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어림산을 활용하여 풀이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아시아에는 일본,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포함되며 아메리카에는 북미주, 중미, 남미가 포함됩니다. 23년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량 중 아시아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본,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23년도 수출입 합계를 모두 더한 값을 총 수출입 합계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66.54%가 나오게 됩니다. 풀이식으로 나타내면 3042 더하기 12386 더하기 3829 나누기 28939 곱하기 100은 66.54%로 도출되므로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19년 중동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량 비중은 수입의 경우 279 나누기 748 곱하기 100은 37.29%, 수출의 경우 469 나누기 748 곱하기 100은 62.70%로 풀이식이 도출되므로 3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18년에서 20년 아프리카 컨테이너 수출입 수송량 격차는 18년부터 순서대로 90, 74, 43이므로 4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18년에서 20년 유럽 컨테이너 수출입 수송량 격차는 18년부터 순서대로 100, 24, 마이너스 62이며 절대값은 100, 24, 62이므로 5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19년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량 중 아메리카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북미주, 중미, 남미의 19년도 수출입 합계를 모두 더한 값을 총 수출입 합계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22.87%가 나오게 됩니다. 풀이식으로 나타내면 4339 더하기 1024 더하기 1030 나누기 27942 곱하기 100은 22.87%로 도출되므로 이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직이해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조직이해 능력 중 기업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내 인사 및 근태 규정 적용 사례를 문제화한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텍스트로 구성된 복잡한 제약 조건을 실제 데이터표에 대입하여 정확한 급여를 산출해내는 실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조직이해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문항은 지문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 실제 보상 대상이 되는 약정 휴가 일수만을 도출해낼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규정의 핵심인 소멸되는 법정 휴가 잔여분을 계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홍모 씨에게 24년과 25년 모두 12일의 정기 휴가가 제공됩니다. 24년의 경우 총 휴가 사용 일수가 11일, 미사용 휴가 일수가 2일이며 정기 휴가가 추가 휴가보다 먼저 사용되므로 미사용 휴가 일수 중 1일은 정기 휴가, 1일은 추가 휴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기 휴가는 미사용 유급 휴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24년에는 미사용 유급휴가 급여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의 경우 총 휴가 사용 일수가 14일, 미사용 휴가 일수가 5일이므로 미사용 휴가 일수 중 5일이 추가 휴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미사용 유급휴가 급여를 2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은 5만 원, 25년은 25만 원이므로 미사용 유급휴가 급여 금액의 차이는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본 문항은 문제 해결 능력 중 사고력 및 문제 처리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다수의 규정과 조건표를 교차 분석하여 특정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은 데이터의 실질적인 변화를 검증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항 풀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문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지표가 보안 등급의 상하향이 아니라 보안 조치 사항수의 증감임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습니다.
빠른 정답 찾기를 위해서는 기호표 위에 조치 사항의 개수를 숫자로 크게 적어두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보안 조치 사항의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은 항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치 사항이 늘거나 주는 경우의 수는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총 3가지입니다. 여수항은 25년 2등급에서 26년 1등급으로 조치 사항이 2개 감소되었습니다. 부산신항은 25년 1등급에서 26년 2등급으로 조치 사항이 2개 증가되었습니다. 속초항은 25년 2등급에서 26년 1등급으로 조치 사항이 2개 감소되었습니다. 마산항은 25년 1등급에서 26년 2등급으로 조치 사항이 2개 증가되었습니다. 울산항은 25년 1등급에서 26년 3등급으로 조치 사항이 3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으로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채용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유형별 문항풀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지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산항만공사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